극심한 열대야 경보에도 에어컨을 안 틀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이전에는 오래된 시스템 에어컨이 몸이 더워서 여름 내내 덥게 버텼다. 여기 와서도 너무 오래된 에어컨이라 틀지 않으려고 했었다. 어차피 리모컨도 없었다. 나는 찜통 더위도 원래 잘 버텼다. 선풍기를 틀어도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곳에서 알바도 해본지라 움직이지 않으면 버틸 줄 알았다. 그러나 아무리 이동식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습도는 70%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면 고양이들이 너무 힘들 것이다. 우연히 에어컨 못 튼다고 했더니 관리하시는 분이 이유를 물어서 더러울 것 같아서 못 튼다고 말했다. 그분은 매년 청소를 하신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리모컨을 사서 에어컨을 틀어보니 괜찮은 냄새가 났다. 그러나 에어컨을 틀고 편의점을 다녀온 사이에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져서 에어컨 위쪽에 놓은 작은 트레이에 물이 많이 차 있었다. 에어컨 아래의 컴퓨터에까지 물이 들어갔다. 결국 컴퓨터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하려다가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는 나는 고사양 게임용 컴퓨터가 필요하니 이참에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금액별로 사양을 확인하고 쓰던 컴퓨터보다 나은 사양으로 견적을 받았다. 요즘 컴퓨터 부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예상보다 금액이 높았다. 그래서 알려준 모델로 검색해보니 가격 차이가 심했다. 부품을 안다면 인터넷에서 부품을 사서 공인만 주고 조립을 부탁하면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국 컴퓨터를 아는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몇 년에 한 번 볼까 하는 지인이라서 사실 연락을 안 하려고 했는데 커말못인 나로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니 물어보기로 했다. 그 지인은 내게 커말못 여자 혼자 컴퓨터 수리점에 혼자 가는 건 호구 인증이라고 했다.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 번 호구로 당하면서 살아온 나로서는 모르는 문제를 혼자 선택할 확신이 없었다. 1년 전 고양이를 잃어버린 때에 극심한 치통도 있었고 이빨을 떼우러 치과에 갔었다. 검사를 해보더니 상담실장님이 의사와 오래도록 상담을 하더니 이빨을 2개 뽑아야 한다고 했었다. 마침 이빨이 빠지는 꿈을 꾸고 나서 고양이를 잃어버리고 찾아다니던 때에 치통이 심해진 거라서 이빨을 뽑아버리면 고양이도 찾지 못할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고양이를 찾고 나서 뽑으려고 우선 떼어야 할 것만 떼우고 나중에 뽑겠다고 했다. 치료 비용도 몇백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 다른 치아가 문제가 될 거라서 치료를 해주지 않겠다고 했었다. 처음 갔던 치과라서 결정을 미루고 결국 그대로 돌아온 나는 다른 치과에서 우선 떼울 것만 떼우고 집에 왔다. 그런데 고양이를 찾고 나서 그 치통은 사라지고 흔들리던 이빨도 괜찮아져서 지금까지 문제없이 살고 있고 이렇게 호구당할 뻔한 경험이 많았었다. 안전한 선택을 위해서 컴퓨터를 새로 사려고 해도 기존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담긴 저장 장치를 새로운 컴퓨터에 조립해야 하는데 그것만 요청하면 수리점에서 해줄 리가 없다고 했다. 당장 일해야 하는데 주말이 걸려서 주문하면 받아서 세팅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쿠팡에서 주문해서 유튜브 보고 저장 장치 연결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물었더니 내가 할 수 없을 거라고 했다. 그러면 자신의 남는 컴퓨터를 내가 업그레이드 하려고 견적받은 금액으로 나에게 저장 장치를 옮겨주고 자신은 내 컴퓨터를 가져가서 조립해 쓰겠다고 했다. 그동안 전자제품을 선택할 때 도움받은 사람이고 오래 알던 지인이라서 맡기고 싶었지만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 장거리 운전도 자신이 없었지만 선뜻 결정하기 힘들었다. 그 지인이 하는 말을 들으면 새로 사도 방법이 없고 수리를 해도 다시 고장나기 쉽다고 하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결국 컴퓨터를 가지고 먼 길을 가게 되었다. 화장실도 안 가고 장시간 운전해서 도착하니
그 사람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다. 일하는 틈틈이 조립을 해야 한다고 해서 나도 눈치껏 나와서 근처 바다 구경을 하고 간단히 요기하고 장거리 운전으로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였는데 카톡이 왔다. 내가 쓰던 컴퓨터를 버리겠다고 해서 왜 버리냐고 그럼 내가 가져가서 세컨 컴퓨터 조립할 때 쓸 수 있는 부품을 써보겠다고 했다. 그러자 커말못에게는 너무 어려운 내용으로 잠결이라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 못할 말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조금 듣다가 그러면 알겠다고 버리겠다고 해도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 화를 냈다. 자기가 버리라고 하면 그런 줄 알지. 왜 가져가나 하는 것이다. 아예 믿지 못한다면 그 지인이 쓰던 컴퓨터 사양도 물어보지 않고 제시하는 금액을 받아들여서 중고 컴퓨터를 사지도 않았을 것이다. 원래 내가 이해한 것은 그 사람 컴퓨터에 내 저장 장치만 조립해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부품을 그 컴퓨터로 옮겨놓은 상태라서 가져가려면 부품을 다시 분해해서 돌려주겠다고 했다. 다른 부품까지 빼서 조립을 해준다면 부품이 작동하는지 검사도 안 된 상황인데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런 줄 알았다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었다. 결국 그 사람이 버리려고 한 것은 메인보드와 케이스였다. 아무리 내가 가성비를 좋아한다고 해도 선물도 챙겨가고 그 사람에게 도움 줄 방법도 이전에는 찾아보기도 했었지만 항상 어긋나기만 했었다.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부딪히기는 했어도 자주 만나지 않아서 그런지 연락은 하고 살았는데 내가 알던 지인의 행동이 아니었다. 무작정 내 컴퓨터를 가지고 가라고 했다. 그래도 왕복 기름값의 톨비에 하루의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 간 사람에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라는 말에 그리고 화까지 내면서 사람을 매도하니 더더욱 신뢰가 가지 않았다. 그 컴퓨터를 가져가기도 찜찜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컴퓨터를 가지고 돌아갔다. 돈과 시간을 써서 기분 나쁘게 돌아가지만 속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새 컴퓨터를 사라는 신호인가 보다 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었다. 쉽게 가기 힘든 곳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산도 보고 도착해서 바다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털어냈으니 그걸로 된 것이었다. 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편하게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했던 내 잘못이다. 원래 지인이 쓰던 중고 컴퓨터를 쓰는 게 사실 내키지는 않았다. 원래 중고 물건은 사지 않는데 이 사람은 알던 지인이고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고 새 컴퓨터를 사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믿으려고 했다. 그러나 물어볼 때 커말못이라고 무시하고 부탁할 때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듯한 말투여서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뭔가 이상했는데 유튜브에서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한 타로 영상이 보였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재미삼아 보았는데 결과는 그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었다. 진실된 모습도 있지만 진실이 거짓을 가리고 있다고 했다. 허망하게 집에 가려고 운전을 하면서 그 타로 결과가 떠올랐다. 원래 그 지인과는 점점 연락이 없다가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데 잊을만 하면 만나러 오기는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왔다 가면 이사를 가야 할 정도로 큰 사건이 터져서 한번 그런 일이 있고 우연이겠지 하고 다음에는 이미 이사를 결심한 후였기 때문에 다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이사 전에도 만나고 나서 일주일 안 돼서 또다시 큰 변화의 사건이 내게 찾아왔다. 이제는 어차피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니니 이 인연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컴퓨터를 물어볼 데가 없어서 연락하니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간 것이다. 생각해보면 무엇이 행운인지 불운인지 행운인 줄 알았던 일은 불운이 되고 불운인 줄 알았던 일은 행운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도 무덤덤하다.